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자식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자꾸 신경 쓰여. 이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나는 뭐지? 나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막막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가고 우리는 어쩐지 뒤처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오늘 이 30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철학자는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남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이런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내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지혜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답게 살아야지.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제1장 나를 잃게 만드는 3가지 덫.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대신 남들의 눈에 비친 나를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집착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남들만큼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덫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덫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덫, 남들의 칭찬과 평가에 목매는 마음. 첫 번째 덫은 바로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의 칭찬, 남들의 인정, 남들의 존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란 것은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평가는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에 너무 많은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이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치는 직장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 지혜, 인격.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만족에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의 칭찬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 덫 저 사람보다 나은가? 를 따지는 비교 심리. 두 번째 덫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됐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나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을 보면 자꾸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덫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부자인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교라는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작년보다 더 평온해졌는가? 나는 어제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나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불행한 사람은 남과 비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더라도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합시다. 우리 자신의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합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덫 외모, 재산 등 외적인 것에 의존하여 자존감을 세우려는 태도. 세 번째 덫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건강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돈, 집, 차, 외모.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고, 외모는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자존감을 세운다면 이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자존감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평생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니 그 돈을 다 병원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 경험, 사랑,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재산은 바다의 소금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무슨 뜻일까요? 외적인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끝없는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정신의 풍요로움, 내 영혼의 성숙함.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나의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칭찬에 목매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덫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2장 독립적인 행복의 뿌리, 내면의 가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셋째는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순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즉,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정의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고, 배우자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자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집은 재난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의 행복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쓸려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 집은 어떤 폭풍우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단한 바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온다. 성격이 밝은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성격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밝고 즐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항상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평온한가? 나는 감사할 줄 아는가? 나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면의 가치 세 가지 지성, 심성, 건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성, 둘째는 심성, 셋째는 건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성 배움의 즐거움.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성이란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성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즐겁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배울 게 없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자연,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부는 진짜 부이고 물질적인 부는 가짜 부이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어보세요. 옛날 시를 한 편 외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하나 배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심성 선한 마음. 심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평화를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때로 남을 속이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을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에게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의 기초이다. 동정심이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남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건강 몸과 마음의 균형.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토대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너무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산책,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최고의 의사이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화는 우리 몸을 해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우리 마음을 해칩니다. 대신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온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것입니다. 반복 강조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재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세 가지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성, 심성, 건강.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이것들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우리의 지혜는 훔쳐갈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우리의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내면은 우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유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산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매일 조금씩 선한 일을 하고, 매일 조금씩 건강을 돌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즐기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즐기고, 우리의 건강을 즐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3장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의 재해석 외로움이 아닌 내면을 채울 기회. 우리는 보통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남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고독은 바로 이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고독은 바로 이것을 위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산책하세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음미하고 미래를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독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기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복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의 추억,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 행복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습니다. 또는 책을 한 권 읽어보세요. 좋은 책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다른 시대를 여행하고 새로운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보세요. 인생의 의미, 행복의 본질,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허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을 풍요로운 고독 속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필터링 기술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를 걸러내는 법.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필터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쓸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줄 안다. 여러분,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이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에 아니요.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아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 아니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벽 안에서 평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성벽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밖에서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남들의 비난과 판단으로부터, 세상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이 성벽 안에서 우리는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정원을 가꾸고,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법, 고독을 즐기는 법.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결론 및 마무리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나다움. 여러분, 우리는 오늘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봅시다.